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25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난 이제 뜬금없는 급락들을 좀 많이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뭐 그런 우려감이 사라졌느냐?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은 굉장히 수급에 쏠림 현상들이 좀 뜻하지 않게 나오는 흐름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결과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번복하게 되는, 오락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막 혹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 아침 8시면 미국 선물이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주말 지나고 나서 급등해서 출발했어요. 1% 정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대신 뭡니까?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흐름들이 연계돼 가지고 상승 출발했다라는 거. 이것들만 봐도 이제 비트코인과의 어떤 연관성, 이로 인한 수급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제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거 설명에만 2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것도 최대한 그냥 짧게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복잡한 것보단 뭡니까? 아, AI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구나. 아, 이게 좀 완화돼 가지고 올랐구나. 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다 더 편하다. 다만 지금은 수급 때문에 계속 오락가락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더군다나 일봉상 제가 120억 밟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직 현물은 조금 못 밟았지만 선물에 밟았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하나 재밌는 거는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좀 끌려다녔다라고 그러면, 네, 오늘 본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커플링 됐던 흐름들을 디커플링으로 좀 바꾸고 있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끌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굉장히 올바른 형태고, 이 또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나치게 상관관계가 깊었었던 어떤 그 알고리즘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나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미국이 휴장이고 금요일 날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소득강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별 이슈가 없는데, 지금 금리 동결과 인하 사이에서 좀 계속 연준 위원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확률도 계속 바뀌고 있다.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건 뭐다? 계속 이야기 드리죠. 중요한 건 뭐다? 그냥 박스다. 그냥 상단 박스로 놓고서 보는 게 편하지, 지금 자리에서 막 AI 거품론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막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거품론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스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한국 증시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증시도 그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갭으로 계속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찌 되었거나 그런 형태는 좋다 아니다? 무조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나쁜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미 이거 언제부터 이야기 드렸습니까? 제가 추석 때부터 이야기 드렸고, 고점에서도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갭을 막 노리고서 막 떨어질 때 칼날 잡고 올라가니까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먹고 이러시는 분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꺾이는 초입에 다 물려있고 레버리지까지 쓴다라는 거 반드시 유의하시라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 제 공개 방송 또 있거든요. 그때 오시면 뭐다? 적어도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공개 방송들 쭉 보시면 아시겠죠.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드리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찌되었거나 우하향의 박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는 리바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이 예측할 수 있는 리바운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권하지 않는다라는 거. 차라리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손이 간다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리 딱 걸어놓고서 그냥 걸리면 대응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갭상승했다가
뜬금없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122평을 뒤졌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다. 하나 재밌는 거는 이 하락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전히 선물은 백어데이션, 즉 현물보다 낮은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흐름을 벌인 원인 중에 비트코인. 이거 비트코인 선물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얘는 미국 선물 거래소에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딱 갭상승이 딱 나오죠. 이 흐름과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거. 어찌되었거나 그렇든 말든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딛고 올라오는데 하나 재밌는 거 있죠. 헤드가 나오고 지금 어깨 밟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뭐죠? 헤드앤숄더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헤드앤숄더가 나와도 이 날개 쭉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다시 맞고 떨어져도 뭡니까? 아래로 터진다라는 보장은 별로 없다. 그러니 뭐로만 보는 겁니까? 아, 이 구간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는 거지, 이 흐름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이 다음은 하락파동에서 저점을 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상승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별로 못 올라왔음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은 당분간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갭으로 날아다니죠. 다만 고가놀이라고 하기에는 교과서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이렇게 박스에 좀 갇힐 우려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박스는 이 박스가 아니라 뭡니까? 대체적으로 우하향하는 박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에서 리바운드가 아니면 매일매일 이거를 대응하잖아요. 대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개파락 두 방 맞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이런 흐름에서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방의 이 연속되는 하락을 맞을 때 이미 나는 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레버러지까지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개인들이 물리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 이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주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금을 30% 정도는 갖고 있던지, 아니면 뭐다? 내가 원하는 자리 걸어 놓고서 그 자리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수와 같이 안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하는 개인 투자분들은 지수에 너무 펄럭이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